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2시가 넘어가면서 현재 대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최순실 씨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관심이 많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 경제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고 TV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만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저희는 또 알짜로 속보로 이 하단 그리고 추가되는 자료 있을 경우 내보내 드릴 거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또 그에 따른 시장 움직임, 대응책까지 함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바쁘게 달려가면서 중간중간 속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탐나는 주식 2PM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뭐 할까요? 2시부터 해야겠죠. 네. 오늘 2시가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시장의 빅 이벤트 중 하나로 꼽혔었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2시 첫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건, 특히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말가격을 뇌물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마느냐 이것도 좀 얘기가 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심 파기환송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선고가 확정이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삼성 측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도 현재 1% 약간의 조정권에서 계속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장 마감 전에 특히 우리 프로그램 중간에 좀 이런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속보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의 흐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할 테니까요. 끝까지 점검 같이 해주시고요. 예. 다음 이슈 이틀 한번 꼽아볼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숫자 2라는 게 계속 좀 자주 주식. 얘기하게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이틀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봤더니 물론 내일 하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8월 들어서 외국인이 딱 이틀 빼고 계속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2조 8천억 원을 팔았는데 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한일 갈등이 있었죠. 실적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많이 다뤄드렸던 MSCI 신흥지수에 대한 리밸런싱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팔 만한 요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방향성도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시장이 위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8월에 순매수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방향성을 잡는 데는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글쎄 내일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준비하진 않을까 싶은데 오늘까지도 2조 8천억 원의 순매도가 역시 뼈아픈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나 요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삼성 관련주다, 애플 관련주다 이렇게 좀 나눠서 시장에서 IT 쪽에 대응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삼성과 애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예. 좀 올랐다가 부침을 겪었다 다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오늘의 종목이라 꼽아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대다수의 종목군에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도 이 덕산 네오룩스에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오늘 탄력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9%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에게 덕산 네오룩스가 소재를 납품한다, 소재 납품에 채택이 된다라는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덕산이 좀 붙어있는 종목들 전반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받고 저는 이거 브랜드는 견조해. 어떤 브랜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걱정이 있었다가 네. 뚜껑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그 브랜드 괜찮은데 아직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디비치.
그래서 신세계 인터를 좀 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비디비치가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다 뭐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연초의 흐름 너무 엄청날 좋았었거든요. 때가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한동안 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비디비치 꺾인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사실 연초에 중국인들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미리 사둔 거죠, 제품들을. 그리고 그 제품들을 한 2달 정도 쓰고 나서 다시 재구매 타이밍이 왔고 슬슬 최근 들어 화장품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디비치 웨이보 지수에서 인기 여전하다라는 평가, 그리고 그 밖의 브랜드가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 브랜드, 단일 브랜드 리스크에 대한 것을 조금 내려놓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장 5.5%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봤던 키워드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호 DHP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실장님도 뭐 이번 지금 대법원의 선고 계속 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러면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네.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은 뭐 결과가 좋게 나와야겠죠. 예, 그러면은 뭐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거죠. 결국 이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제 풀려났는데 그 2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력 이제 불확실성을 걷고 삼성의 어떤 미래 전략을 위해서 이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삼성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또다시 구속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삼성 측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과거에도 어떤 오너 리스크라 그러죠. 오너가 실제로 이제 법정 구속된다거나 했을 때 그 기업이 뭐 그럼 진짜 하향세를 걸었냐 뭐 그런 적은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실적 뭐 순항한다거나, 네, 그리고 주가 또한 뭐 구속된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이 없고 오히려 올라갔던 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떤 시스템을 잘 정비해놓고 구축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령 이제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삼성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주가가 그로 인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것은 매수의 기회로 삼성 쪽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일본과의 그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 뭐 국민적인 관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죄를 지었으면 받는 게 뭐 당연한 것인데 이제 일단은 뭐 결과치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고,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삼성전자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대를 합니다만은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뭐 그것을 실망하고 삼성전자를 주가를 매도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매수의 기로 삼는 그런 쪽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나오는 거 점검하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가볼게요. 덕산 네오룩스가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분야까지 소재까지 이제 모두 인정받기 시작한다면 그에 따른 주가 레벨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물론 뭐 당연히 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 상승의 요인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다면은 뭐 실적이 내년 예상 실적치까지 해가지고 영업이 300억 정도 나오면 과연 지금 가격이 싼 가격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겠는가 뭐 싶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뭐 7월, 8월 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의 어떤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플렉서블 같은 경우 이제 좀 분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덕선 네오룩스도 이제 중국 쪽의 어떤 그 수주 증가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장세를 보면 최근에 일본 발수해주도 그렇고요. 지수가 계속 우하향하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때문에 굉장히 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성장세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를 찾아가는 뭐 그런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시장이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안 좋다 그러면 덕선 네오룩스 계속 이제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성장세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야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 정도가까지 쳐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력적인 종목이긴 한데 현재 가격대에서 주가가 그동안 뭐 별로 조정도 없이 상승한 그런 주가를 우리가 쫓아가서 이제 매매할 필요는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뭐 2만 3천 원까지는 저도 충분히 상승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추가 상승을 굉장히 크게 잡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의견이 들겠습니다. 단기적 대응을 할 거라면 단기 상승 노리고 진입이 괜찮겠으나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관망으로 대응해보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비디비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주가 상승 가능할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화장품 쪽이 뭐 가장 비디비치의 실적 그리고 성장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비디비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비디비치의 신세계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뭐 계속 실적도 좀 악화되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날도 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진다라고 분명히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뭐 그런 가격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비디비치의 실적 같은 경우 1분기까지는 좀 역성장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예, 뭐 2분기도 뭐 좀 재미없긴 합니다만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국내도 국내입니다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요거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대외 변수 주변국가의 영향은 굉장히 뭐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진행되는 뭐 정책들 본다라고 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뭐 서서히 좀 개선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서 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역성장하고 있는 비디비치에 대해서 딱히 이제는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동안의 실적 역성장 이긴 합니다만은 그 하향 추세 감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면 하반기 혹은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뭐 실적 바닥 찍고 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분명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실적 바닥이 어디서부터 턴하는지는 고민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략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매수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단기로 접근해야 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한다 그러면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의 보유 기간을 주면서 지금 현재 하반기 때 매수 전략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호 DH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